안녕하세요. 카벤디자인 노병욱 대표입니다. 오늘 현장 같은 경우는 아파트 현장이 아니라 상가 현장을 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여기는 떡집입니다. 이제 제조를 하고 이제 판매까지 같이 하는 매장이기 때문에 설비나 전기에 대한 부분들이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설명 한번 좀 드려보겠습니다. 일단은 전기부터 좀 제가 설명 한번 좀 드려볼게요. 상가를 계약하실 때 보면 대부분 이제 전기에 대해서 모르는 상태에서 이제 계약을 하시거든요. 계약 전력이 얼마인지, 어디까지 승합이 가능한지 이런 부분들은 따로 부동산 업자나 건물주가 알려주는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고객님들이 업종에 맞게 스스로 좀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전기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이제 수정하려 그러면은 마감재가 다 되어 있다 보니까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꼭 지금 필요한 용량이랑 앞으로 쓸 수 있는 여유까지 같이 계산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 현장도 단순히 이제 외관적인 공사뿐만이 아니라 계약 전력을 어디까지 가져가야 되는지를 판단하고 점검을 했습니다. 지금부터 상가 전기를 어떻게 파악하고 저희가 계산했는지 설명 한번 좀 드려보겠습니다. 일단은 전기 용어들에 대해서 축지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인입선을 좀 확인을 해야 되는데요. 인입선은 한전에서 상가로 들어오는 메인 전선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인입선이 얇으면 어떤 전선 굵기를 쓰시게 돼도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한전에 전화해서 이제 계약 전력을 물어보니까 3kW밖에 들어와 있지 않은 작은 소형 상가 기준의 전력이었어요. 처음에 고객님이 계약 전력을 15kW까지만 늘릴 거다라고 하셔가지고 10스퀘어 인입선을 쓰면 되겠다 라고 이제 계획을 잡았었거든요.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이 기기를 전담하는 사장님한테 전화를 해서 기기를 실제 사용하는 전류를 한번 좀 제가 물어봤었어요. 떡집에서 쓰는 게 스팀 보일러라는 기기가 있어요. 이제 그거 같은 경우에는 메인 100A에 기기 75A 차단기를 써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만약 고객님 얘기만 듣고 인입선은 10스퀘어로 이제 사용을 했다라고 하면 차단기가 계속 떨어졌을 거고 인입선을 다시 해야 되는 상황이 생겼겠죠. 만약에 스팀 보일러처럼 75A를 쓴다고 하면 16스퀘어 이상은 써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 앞단에 받쳐주는 인입선 같은 경우에는 그보다 여유 있게 가야 되기 때문에 25스퀘어 굵기로 입선을 진행했습니다. 원래는 이제 차단기가 이쪽에 설치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쪽에 설치가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인입선 자체가 25스퀘어 전선 굵기를 사용하게 되면 들어가지가 않는 입선이 안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건물을 한 바퀴 뺑 돌려서 인입선을 시공했습니다. 여기는 그래서 인입선은 25스퀘어를 썼기 때문에 계약 전력이 47kW까지도 승합이 가능합니다. 아무래도 지금 쓰는 기계 용량으로도 충분하지만 추가로 기기를 좀 들어오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나중을 대비해서 여유 있게 시공을 해놨습니다. 승합을 하려면 내부 공사를 끝내놓고 검사를 한번 좀 받아야 되는데요. 그때 저희가 몇 킬로와트를 쓸지 기기를 좀 파악을 해서 정리를 해 두셔야 됩니다. 최초에 이제 3kW가 계약 전력이 들어왔었기 때문에 5kW까지는 크게 비용을 받지 않지만 5kW 이상부터는 킬로당 약 20만 원 비용이 별도로 나오기 때문에 이제 비용이 지출되는 부분들도 고객님이 숙지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전기 안전관리자 선임 그런 기준들이 있어요. 계약 전력이 75kW 이상이 되면은 법적으로 안전관리자를 좀 선임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제 매달 나가는 고정 비용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고객님 좀 숙지를 하시고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가 전기공사는 그냥 단순히 콘센트를 빼고 조명을 만들고 그런 단순한 부분들이 아니라 기기 스펙이나 향후의 증설 계획이라든지 전부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충분히 공부를 하신 뒤에 인테리어 업자 이야기 나누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보시는 바닥재는 카페나 이런 데서 흔하게 좀 많이 보셨을 바닥재인데요. 콩자갈 바닥재라고 좀 불리는 마감재예요. 이 바닥재는 자갈 그대로 쓰는 게 아니라 자연석 자갈에 수지를 섞어서 미장하듯이 시공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게 타일처럼 줄눈이 없고 이음새 없는 일체형 바닥재라는 게 가장 큰 특징이에요. 왜 상가에서 많이 쓰냐면요. 상가는 아무래도 이제 사람의 왕래가 굉장히 많고 또 신발을 신는 곳이잖아요. 데코 타일이라든지 타일 마감재로 갔을 때는 청소를 되게 자주 해야 되는 사례들이 생깁니다. 이런 바닥재 같은 경우에는 청소를 그렇게 깨끗이 하지 않아도 티가 안 나는 바닥재이기 때문에 상가에서는 굉장히 유리한 바닥재로 많이 팔리는 제품이에요. 일단 미끄럼이 좀 적고요. 타일처럼 줄눈이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곰팡이 끼거나 그럴 일들이 전혀 없고요. 사업 공간에서는 굉장히 유지 관리가 굉장히 좋은 제품이에요.
다만 이제 단점도 있는데요. 타일은 한 장이 깨지면 그냥 그 부분만 교체하면 되지만 혹시나 손상이 되면 해당 면을 까내고 다시 작업해야 되는 좀 번거로움은 있어요. 그리고 바로 마르는 게 아니고 하루나 이틀 정도 양생 기간을 가져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단점이 있습니다. 이 벽면 같은 경우는 스타코 마감을 시공했는데요. 원래는 스타코 마감 외부에서 많이 쓰였던 건데 요즘에는 카페나 상가에서도 많이 사용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수성 페인트처럼 롤러로 칠하고 이제 끝인 게 아니라 첫날엔 이음새나 이런 거를 메꿔주는 밑작업을 하고요. 둘째 날에 이제 뿜칠로 칠을 하고 세 번째 날에 색을 입혀줘서 마감을 짓습니다. 누름 시공하게 되면 더 거친 표현이 되는데 고객님이 그런 형태는 원하지 않으셔서 뿜칠만 하고 이렇게 마감을 해드렸습니다. 이쪽 공간은 떡을 진열하는 매대 공간이에요. 포스기는 고객님이 이쪽에 사용하실 예정이라고 하셔서 제가 UTP 선 하나 뽑아놨어요. 포스기 같은 경우는 이제 무선으로 쓰게 되면 연결이 끊기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유선을 쓸 수 있게끔 선을 하나 매립해서 뽑아드렸습니다. 하부장 같은 경우에는 오크 계열로 좀 시공을 해드렸고요. 기존 바닥재나 이런 컨셉에 맞게끔 색감을 추천을 드려서 그렇게 좀 시공을 해드렸습니다. 벽장은 저희가 일렬로 두는 것보다는 오픈장이 하나 필요하다고 하셔서 중앙에 오픈장을 만들어 드렸습니다. 여기 떡집 같은 경우는 전국으로 택배가 가능한 매장이기 때문에 꼭 스티로폼 넣을 공간이 필요하다고 요청을 좀 주셨어요. 밋밋하게 시공하는 것보다는 간접등을 연출해서 디자인 요소가 들어갈 수 있게끔 그렇게 시공을 해드렸습니다. 여기 보시면 기존의 바닥보다 주방 배관이 좀 더 올라 있는 게 좀 보이실 텐데요. 떡집 주방은 물 사용량이 굉장히 많은 공간이에요. 기존의 개수대 밑인 배관이 원 배관이었었거든요. 트렌치 유가를 만들려면 기존의 배관을 이어서 작업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배관에 기울기를 줄 수밖에 없고 이 배관의 기울기를 만들려면 그만큼 배관이 올라올 수밖에 없고 그래서 그 올라온 만큼 저희가 단올림을 해서 마감을 지은 상태입니다. 상부에 시공된 마감재는 히노키 목재인데요. 편백나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떡집 같은 경우는 증기도 많고 물을 많이 쓰는 공간이다 보니까 이런 히노키 마감재는 이런 증기 환경에서도 버텨주는 목재이기 때문에 편백나무로 시공을 했습니다. 또 이 히노키 마감재 같은 경우는 자연항균 성질이 있기 때문에 물 쓰는 공간에는 굉장히 좀 이점이 있는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게 이제 그 문제였던 스팀 보일러 전선인데요. 전선 굵기가 굉장히 굵죠. 이거는 75A 차단기 연체되는 전선이기 때문에 16스퀘어 굵기로 시공을 해드렸습니다. 이쪽은 이제 찜기를 둘 공간이에요. 수증기나 이런 증기가 많이 나오다 보면 타일 같은 경우는 뜨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쪽 면 저희가 타일로 시공 안 했고 방열판으로 시공을 해드렸습니다. 이쪽은 이제 저희가 이제 냉동 창고고요. 떡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보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냉동 창고로 시공을 해드렸습니다. 천장 보시면 수증기나 이런 것들이 증기를 계속 먹게 되면 석고보나 이런 마감재는 버티질 못하기 때문에 그거를 감당할 수 있는 자재인 렉스판으로 시공을 해드렸습니다. 이제 외부에서 보이는 간판도 한번 설명을 좀 드릴게요. 간판도 그냥 눈에 띄게 만드는 게 아니라 용도랑 유지 관리까지 같이 보고 좀 선택을 했습니다. 먼저 위에 보시는 메인 간판은 갈바 철판으로 제작을 해서 도장으로 마감한 간판이에요. 비랑 습기에 강하고 외부 노출에도 변형이 좀 적은 자재예요. 상가 메인 간판에 많이 쓰이는 재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흔히 많이 보이는 후렉스 간판보다는 시간이 지나도 간판이 오래 깔끔하게 좀 유지가 되는 편입니다. 이 매장은 아무래도 떡집 특성상 약간 깔끔하고 청결한 이미를 주는 게 중요해서 과한 튀는 간판보다는 이렇게 재질감이 살아있는 간판을 시공을 해드렸습니다. 글자는 저희가 입체 문자의 아크릴 소재로 사용했고요. 후광 간판, 그러니까 백라이트 조명을 넣어서 LED 채널로 제작을 해드렸습니다. 상부에서 쏘는 조명보다는 은은하게 비치는 이제 간접 조명을 좀 넣어드렸어요. 그리고 좌측 하단에 보이는 간판은 후렉스 간판이에요. 후렉스 간판 같은 경우는 내부에 조명이 넣어서 뭐 가격, 전화번호, 안내, 문구처럼 정보를 전달하는 용도로 적합한 이제 간판이기 때문에 메인 간판이 뭐 브랜드 역할을 한다고 하면 후렉스 간판은 실제 영업 정보를 알려주는 보조 간판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저희가 떡집 매장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한번 좀 드렸고요. 다음엔 좀 더 유익한 정보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카벤 디자인이었습니다.